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프리랜서 디자인을 할 때도 있고, 퍼머넌트 디자이너로 일을 할 때도 있는 디자이너 유진입니다. 오늘 잠깐 시니어와 리드 디자인 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저도 약간 직업을 아니면 롤을 찾을 때 좀 많이 헷갈렸던 부분인데, 제 커리어 패스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저는 그 산업 디자인을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약간 디지털이랑 테크 관련된 부분을 이해를 잘 하지 못하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게 사실 회사 안에서 좀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영국의 RCA 이노베이션 디자인 엔지니어링 과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롤리라는 이제 뮤직 테크놀로지 스타트업에서 이제 디자인 엔지니어링 일을 하다가 스타트업이라서 사실 모든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함께 푸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일하는 방향성이 디자이너라고 해서 막 디자인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엔지니어라고 해서 엔지니어 일만 하는 건 또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노베이션 그리고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컨설턴트 일을 이노레드라는 광고 회사에서 했었고, 그때 재밌었던 건 이제 그 에이전시가 클라이언트랑 관계가 너무 좋아서 저희에게 이노베이션을 맡겼을 때 그냥 이노베이션을 하도록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젠다가 이노베이션을 해주세요가 그런 게 아젠다였었어요. 그러고 이제 영국에 다시 돌아와서 스타트업을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RCA를 같이 공부했던 친구랑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IoT 디바이스였어요. 그 실내 공기를 측정해서 나에게 맞춤으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IoT 솔루션이었는데 좀 친구랑 그 비즈니스 방향이 좀 안 맞아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스케일업을 하거나 정말 레베뉴를 만드는 게 어렵겠구나. 이 친구가 하는 방향성으로 하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만두고 그때서부터 다시 디자인 롤을 찾기 시작했었어요, 영국에서. 근데 저는 영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테크네이션이라는 비자가 있었어서 그 비자는 내가 만약에 디지털 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 뭐 디자인, 엔지니어링 이런 기술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비자를 영국에서 지원을 해줘요. 5년짜리 비자를. 그러면은 5년 동안 내가 영국에 잡이 없어도 일단 와서 잡을 찾을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를 만들 수도 있고 뭐 내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플렉서블하게 지낼 수 있는 비자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영국은 워낙 디지털을 키우는 중이고 서비스업이 GDP의 한 40%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컨설테이션 같은 업이죠. 뭐 맥킨지나 그런 큰 컨설팅 펌들 있잖아요. 그리고 금융 서비스도 있고 그러니까 하드웨어 베이스가 아닌 거죠. 제조 베이스가 아닌 산업들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서 그래서 또 근 5년 동안 UX, UI 롤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디지털 산업들이 많이 생기고 회사 내에서도 디지털 이노베이션들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인재들을 영국에 모으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도 그 비자로 오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UX, UI 잡을 찾을 때 좀 어려웠던 게 나는 디자인 경력도 있고 UX, UI라는 게 지금 하나의 분야로 많이 발전을 했지만 예전에는 이제 디자이너들이 뭐 그래픽 디자이너를 할 때도 그럴 테고 산업 디자인 할 때도 그렇겠지만 UX, UI라는 거를 빼놓고 디자인을 하지는 못해요. 디자이너가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리서치를 할 때.
그래서 UX, UI라는 거는 늘 이렇게 녹여 있었는데, 거의, 그러니까, 당연히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있었죠. 그런 거는, 엔지니어들도 많이 하고, 아니면은, 심리학자 출신의, 프로젝트 매니징 하는 사람들 좀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보통 이제 아이폰이 나오기 전의 상황이었었죠. 이제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UX, UI라는 게 개념이 진짜 확실해지고 뚜렷해지고, 그 마켓플레이스가 앱이라는 마켓플레이스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이 진짜 많아지면서 UX, UI가 굉장히 파퓰러해지고 많이 뜨고 방법론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시기가 아이폰 전후로 좀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폰 전 시대 때부터 이제 산업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교육도 받았었고, UX, UI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타이틀이 UX, UI 이런 타이틀이 없었지만, UX, UI를 다 커버하는 이제 교육과 회사 내에서도, 삼성에서도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고민을 하면서 디자인을 했었죠. 그래서 이 경력을 어떻게 내가 살려서 다시 디자인 필드로 들어오면 좋을까,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하던 찰나에, 주니어 롤도 지원해보고, 시니어 롤도 지원했었고, 리더십 롤, 매니저 롤도 막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다양한 롤들을 인터뷰를 봤었는데, 저도 잘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경력이라는 그 개념이 무엇인가. 그 경력이라는 개념은, 물론 내가 디지털 산업의 주요인 회사에서, 프로젝트에서 그 프로젝트를 2년에서 4년 우선 했다. 4년 이상의 경력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시니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UX 커리어로 시작을 해서 4년이라는 시간을 채운 디자이너들이 빠르게 시니어로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재밌는 게 UX, UI 디자인을 공부하지 않고 건축, 산업 디자인, 영상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가 넘어온 잠깐 밖에 나갔다 와야 돼서 영상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두 번째 찍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이나 영상 아니면 산업 디자인 같은 분야를 공부를 하고 아니면 일을 하다가 UX, UI 디자이너가 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직업의 룰, 산업의 타입에 따라서 이제 경력직 UX, UI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신입 UX, UI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내가 디지털 프로덕션에 참여를 안 해봤었을 때, 엔지니어들이랑 해야 되는 커뮤니케이션과 사용하는 언어들, 그리고 일하는 방식,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니어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 산업에서 요구를 하는 domain knowledge라고 하잖아요.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메커니즘, 혹은 인더스트리 랜드스케이프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미 이해하고 있는 지식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경력이 있다라고도 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 IoT 디바이스 스타트업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산업 센서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콜렉트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사용자 아키타입에 따라서 어떤 솔루션으로 바로 이제 전환시키는지, 그거를 향후 이제 로직을 만든 다음에 유저 인터랙션을 통해서 그 로직이 더 약간 정확하고 유용하게끔 발전시키고 셀프 러닝이 되는 그런 ML 모델도 적용을 하는 그런 프로덕트를 설계를 하고 거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를 영국에서 받았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저를 이제 경력직으로 프로젝트를 리딩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저를 그 히타치에서 이제 리드로를 가질 수 있는 디자이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스타트업 친구랑 일한 후에 바로 가졌던 롤이 리드 디자인 롤인데, 그 히타치에서 말하는 리드 롤이 또 다른 산업에서 말하는 리드 롤이랑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 리드 롤이 한 중간 매니저보다 좀 높은? 근데 뭐 완전 디렉터는 아닌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히타치는 이제 B2B 산업 쪽이었는데, 레일 관련, 에셋 매니징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였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실제로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 거기서 말하는 리드 롤은 진짜 약간 리더. 약간 어떻게 다른 회사로 치면은 거의 디렉터,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 급의 리더를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그 UX 롤을 바로 리더십으로 가져가서 일을 했었었죠. 근데 대신 이제 그만큼의 이제 디자인 아웃컴에 대한 책임을 갖는 롤이었기 때문에 뭐 초반에는 굉장히 어렵게 일을 했었는데, 제가 가진 경력으로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었었어요. 데이터를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시장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라마다 그러니까 퍼블릭 인프라스트럭처의 이코노미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에 대한 전략이 리포트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일하는 방식을 디지털화 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레일 관련된 모든 그 요소가 디지털 데이터로 다시 입력이 잘 돼서 좋은 데이터 퀄리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매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시보드 같은 것들을 디자인해서 효율과, 그리고 그동안 측정하지 못했던 왜 가끔 아시다시피 뭐 지하철이나 기차 타면은 뭐 딜레이 되고 이럴 때 있잖아요. 무슨 어디가 고장이 났다, 뭐 날씨 때문이다, 뭐 이런 문제들을 예전에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 손실에 대한 예측이 좀 어려웠었는데, 그것을 더 가능하게 해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리드 디자이너로 너무 재밌게 이제 리드 전략 짜는 분과 리드 테크 분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정말 이제 제품을 되게 재밌게 만들었었고, 이제 주니어 디자이너들도 제가 이제 관리를 하고 그런 롤을 가지고 있다가, 저는 이제 리드 롤이라고 하면은 다 그 정도 레벨의 리드를 하는 줄 알았던 거죠. 제 경험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 좀 퍼머넌트 포지션으로 일을 하면 좀 더 내 삶의 안정감이 생기려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회사의 리드롤로 퍼머넌트 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BT라는 텔레콤 회사였는데, 거기서 벌이는 신사업 중에 하나가 제가 했던 프로젝트랑 좀 비슷해서 저를 뽑아주고 그 팀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말하는 리드는 별로 이렇게 리드 같지 않은 리드인 거예요. 좀 분명히 큰 회사인데 팀에 할당되는 디자이너가 너무 적고, 그리고 이게 워터풀 회사라서 굉장히 옛날 방식으로 일을 좀 하고, 그리고 디자이너가 어떤 부분을 리딩 해줄 수 있는지를 좀 이해도가 없어서, 그래서 리드의 역할을 이렇게 열심히 잘 할 수 있진 않았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지만 이제 뭐 재밌게 거기 CTO랑도 미팅 늘 잘 하고, 제가 프로포즈를 냈던 것도 그 CTO 쪽에서 너무 좋아해 주셨고, 근데 뭔가 다들 처음 해보는 프로젝트였어서 그런지 어떤 게 좋은 솔루션인지를 내부 자체에서 좀 판단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재미가 없다고 느껴져서, 그리고 퍼머넌트 직업으로 다시
있다고 해서 삶이 안정적이게 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 돈을 더 잘 버는 컨트랙으로 돌아가자 해서 이제 익스피디아와 리드롤로 계약을 했어요. 1년을. 그래서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익스피디아에서 말하는 리드롤은 생각보다 좀 낮은 위치였어요. 제 생각보다는. 근데 그게 낮은 롤은 아닌데 제가 생각보다 왜 이게 낮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분명 이제 리드 그 밑에 단계에는 여러 디자이너 1, 2, 3가 있고 이제 밑에 파운데이션이 충분히 있긴 한데 그 위에 리더십들의 그 포지션 레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커머스 같은 제품은 생각보다 좀 단순한 제품이긴 하거든요. 단순하다는 게 뭐냐면 물론 비즈니스를 잘 만들어내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지만 뭐 플랫폼 그 골조라든지 기대하는 우리가 사용자가 뭐 언제 어떻게 와서 제품이랑 인터랙션을 해서 뭐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패턴이 늘 새롭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들어진 그 디지털 환경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그렇게 어렵게 할 제품은 아니었었어요. 이커머스라는 제품은 제가 봤을 때. 근데 거의 무슨 6단계 리더십 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회사 안에. 그 회사가 왜 그런 구조를 갖게 됐는지는 저도 역사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약간 뭐 매니저, 시니어 매니저, 주니어 매니저, 뭐 리드 매니저, 뭐 매니저도 단계가 너무 많고 그 위에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도 한 3단계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맨 위에 프레지던트라는 분이 계시는 건데 뭐라 그러지? 너무 고령화된 회사였어서 너무너무 그 리더십 롤을 위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리드 롤로 계약을 하고 들어갔지만 리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실제로 핸즈온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그 디자인 딜리버리 일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다 이제 밑에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 놓으면 이제 미드 단계에서 비즈니스 릴레이션을 쌓아가면서 서로 다른 팀끼리 그러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컬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후로 좀 깨달았던 거는 디지털 회사의 종류도 너무 많고 이제는 산업의 다양성도 있고 그리고 그 회사마다 만드는 제품의 성격? 그리고 제품의 아이덴티티도 너무 달라서 그리고 회사의 그 사이즈들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시니어 롤, 아니면 리드 롤, 매니저 롤, 아니면 뭐 프린시퍼 롤이라고 해서 이게 모든 회사가 다 체계적으로 비슷한 레벨의 경력을 찾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됐고 아마 UX 이 분야가 지금 굉장히 머추어해져 가고 있는 중이고 영국에서도 최근 5년 사이에 리서치 부분의 메소돌로지도 진짜 많이 발전하고 아니면 다른 이제 타 관계 이해자들, 스테이크홀더들이 디자이너한테 무슨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도 더 세워지고 있는 과정이라서 좀 뭔가 과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이. 그래서 리드라는 롤이 참 진짜 거의 디렉터 레벨일 수도 있는 거고 리드라는 롤은 아니면 리드라는 롤이 그냥 중간 단계 롤일 수도 있고 근데 리드라는 롤이 꽤나 책임감이 있는 롤이지만 그 위에 수많은 의사결정자들이 존재할 때는 의사결정을 거의 할 수 없는 롤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또 책임을 지고 디자인 딜리버리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되게 아이러니한 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저의 짧은 경험이지만 직업을 찾을 때
리크루터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인터뷰할 때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그 회사 안에 이 롤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유럽 몇 단계의 의사결정자가 있는지, 내가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자세하게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